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오랜 세월 죽음에 대해 연구해온 한 의학 박사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건 누구나 꿈꾸는 마지막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삶에 대한 집착은 바로 그 순간에 더 강해지겠죠. 의술에도 의지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지상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떠나는 이의 고통과 남겨진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들, 그 아름다운 배웅을 따라가 봤습니다. 비상벨이 울렸다. 이 생에서 들리는 마지막 고초. 임종실엔 떠나는 자와 남겨지는 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함께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니 용서하시고요. 우리 형제를 크게 지낼 테니까 세상 걱정 다 모시고. 생과 사의 간이역에서 고인의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부른다. 서울의 한 병원, 호스피스 봉사자가 말기암 병동으로 향했다. 예,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봉사자들이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 거 없으시나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해줄 수 있나요?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네. 하지만 삶에 대한 미련은 쉽게 마음을 열게 하지 않는다. 보통 젊은 분들은 많이 그러세요. 저희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인데 잘못하면 환자들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호스피스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가온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환자에게는 호스피스가 저승사자로 보일 수도 있다. 살 수 있어요. 힘을 내셔야 돼요. 저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 죽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죽음에 대한 부정이다. 환자의 죽음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고통이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그 슬픔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것도 호스피스의 역할이다. 오늘 저렇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셨는데 살려달라. 뭐라고 하셨다고? 살고 싶대요. 죽고 싶지 않고 살려달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저런 모습은. 그분들을 마지막 가시는 거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끔 저런 분들이 계실 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호스피스 모임에서 종교는 자유, 다만 임종을 다루는 마음가짐은 하나다. 원불 계시고요. 여긴 또 카톨릭이세요. 여긴 또 기독교시고요. 호흡이 더 잘 맞고, 그리고 또 뭐 자기 종교가 있다고 해서 뭐 우득실을 따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원활하죠. 그만큼만 빠지고 나올게. 하루하루 낯빛이 달라지는 환자들. 혼자서 가야 하는 외로운 죽음의 길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 호스피스의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는 생명을 북돋우는 위안이 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만져줬을 때 그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샘물의 집. 호스피스 시설의 메카로 알려진 이곳에서 93년 이후 양성된 봉사자만 해도 수천 명. 이론 교육시키고 이제 봉사하겠다고 이제 임상 실습 온 거예요. 호스피스 하시는 예, 호스피스. 예. 전적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곳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마누엘 방은 임종실에 소천방이라는데 각 병동에 죽음을 맞이하는 방. 가족들하고 아름답게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방을 꾸며놨기 때문에 드디어 환자들과 만나는 시간. 하지만 왕 초보 봉사자에겐 환자 이동조차 진땀나는 일.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잡을게요. 안 움직이게. 할머니, 다른 분은 어떻게 해드립니까? 그냥 안고 이렇게 세워줘드릴까? 배를 내려드리고 이렇게 가슴을 안아서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마도사 박세원 씨.
아픈 곳을 짚어내어 두들기고 주무르는 능숙한 솜씨엔 남들은 모르는 사연이 있다.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배우게 됐고, 뭐 지금도 제 아내가 지금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예. 남까지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내를 돌보는 게 남을 돌보는 거고, 남을 돌보는 게 아내를 돌보는 거죠. 생애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의 느낌을 체험해보기 위해 교육생들 임종 연습에 나섰다. 죽음에 대한 체험은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은 물론이요, 남겨진 이들에게도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극복하기 위해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다. 장례식은 떠나는 자보단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 고인과의 작별의 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성심껏 정결히 준비한다.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지만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수만 가지. 한 겹 한 겹 연포가 덮이면 삶의 희노애락이 결국 하나의 노래였다는 걸,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터. 그저 영겁의 강을 건너는 연습일 뿐이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모두 숙연해지는데. 가장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날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게도 되고. 드디어 교육을 마치고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왔다. 가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할머니도 불편하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못 가시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우세요, 우리 할머니. 맞죠? 할머니 사랑해요. 예. 하지만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알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 감대했던 마음은 이미 눈물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 짧은 순간이나마 정을 나눴던 이들과의 이별은 환자에게도 아쉬움이 된다. 네, 사랑 나누는 샘물의 집입니다. 샘물의 집은 정성어린 보살핌과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다. 병원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지만 가장 중요한 구비 조건은 죽음에 대한 인정. 아무리 저희가 환자분을 모시고 싶어도 환자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편안한 인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음식도 인스턴트는 절대 금물, 자연식 위주로만 제공된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한테 식사할 거예요. 아, 식사. 네. 하얗지 않은 콩, 율무, 소속삭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11가지요? 반찬 역시 유기농 채소를 사용,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리된다. 봉사자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건 가족을 잃는 아픔과 나누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작년 10월에 여기서 소천했었고, 올 3월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샘물의 집에 소천하셨어요. 샘물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됐나 봐요. 받은 것들 이제 갚으면서 살려고 그래요. 이곳에서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스페셜 메뉴는 현미 영양빵. 예, 현미밥이에요. 예. 밥을 일부러 해가지고 여기는 멸치 다시, 다시마, 송이 이런 분무를 해가지고 밥을 만들어, 이 땅을 만들어.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자연적인 것을 쓰고 있거든요. 입맛 없는 환자들에게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밀가루빵 대신 몸에 좋은 현미밥을 이용해 건강 영양빵을 만들었다. 갓 구워진 빵은 코코트 지르는 냄새부터가 일품. 현미 알갱이가 씹히는 구수한 맛은 둘째 가라면 서럽다. 기가 막히죠? 네. 환자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떠나는 순간 아쉬움이 남지 않게 빠짐없이 준비한다. 할머니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쌀쌀해, 이가 없어. 이가 없어서 쌀쌀해. 응? 또 꼭꼭 씹어 잡수세요. 꼭 씹어 잡수세요. 거동이 불편한 한 환자, 침대째 실려간 곳은 수치료실이다. 목욕봉사는 청결 유지는 물론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불편한 곳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 물 안 마요, 이거. 그래서 환우분들한테 좋다 했거든요. 환자들의 면역력은 거의 제로 상태. 수압에서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 아코디언 소리가 듣고 싶다는 한 환자의 소망을 들어주려고 찾아온 시각장애인 봉사자. 생에 듣는 마지막 음악일지 모르기에 그 소박한 선율이 환자들의 가슴을 울린다. 네, 감사합니다. 떠나는 이들만큼 괴로운 사람들은 남겨질 가족들.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다. 내 입장에서 이제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못 되니까 여건상 그런 여건 아버님 몸 봐가지고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만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어요. 떠나는 길 못내 아쉬운 건 남은 이들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는 것. 죽음의 두려움보다 이것이 더 큰 미련으로 남는다. 밤이 깊었다. 이곳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편평상피한 말기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아내가 있다. 나이 41세, 발병한 지 1년. 하지만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암세포가 얼굴 전체로 퍼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을 탁 들면 피 막 엄청난다. 응? 뜯고 싶어도 뜯으면 안 돼. 어? 이곳의 밤은 더 이상 아침을 맞을 수 없는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 갑자기 왜 그래? 식은땀 왜 이렇게 나? 어디가 아파서? 말기암 환자에겐 매 순간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잘못 들이킨 물 한 모금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한다. 빨리 간호사실 좀. 위급한 상황. 하지만 이미 의학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상태 파악과 고통의 경감을 위한 진통제 투여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과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내. 이만큼만 잘 키워놨으면 더 잘해주는 거지. 처음 고백하는 아내의 진심이 생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이야. 곧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가족 곁에서 든든한 나무처럼 위로가 되는 이가 있다. 저희가 숨 같이 쉬어드려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겪지 않고는 모를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건 그녀 역시 죽음과 마주할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이방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기 직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정말 무서워요. 외롭고 그러면 제가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러지.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이곳에서의 인연을 접어야 할 때가 왔다. 이별을 준비하기엔 너무 빨리 흘러버린 시간들. 이젠 떠나야 하는 머나먼 길.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질 그를 위해 함께 배움을 나섰다. 결국 그는 고통스러운 육체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 새털보다 가벼운 게 죽음이라 했던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호스피스 병실. 먼저 떠난 이들이 남긴 건 원망도 후회도 아니었다. 인생이란 여정의 마지막 길목에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천사들이 있었기에 떠나는 먼 길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만은 외롭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든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